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수출, 투자, 생산 등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물경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는 6개 대응반으로 구성돼 수출과 에너지, 원자재, 해외 바이어 동향, 외국인 투자 등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합니다. 각 대응반은 현재 코트라, 해외상무관,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가 51.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6월 지수 51.7과 블룸버그 집계 전문가 전망치 51.5를 모두 하회하는 수준으로 대기업은 낙관적으로 전망했지만 중소기업의 기대가 다소 줄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8월부터 이어온 확장세는 유지했는데 중국 제조업 PMI는 작년 8월부터 50선을 넘기고 있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50을 넘기면 경기 확장을,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통계청은 올해 2분기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는 246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만 5천 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2010년 3분기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제조업이나 금융, 보험업 등 덩치가 큰 기업의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총 상위 100개사 가운데 연단위 자산 규모 비교가 어려운 28개를 뺀 72개사의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총 115조 7천억 원으로 5년 전보다 40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과 또 현금으로 전환하기 쉬운 단기 금융상품을 합한 금액입니다. 가장 많은 현금을 가진 상장사는 시총 1위 삼성전자로 1분기 말 현재 27조 5,600여 원을 보유해 전체의 24%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7월 31일이고요.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 열리는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한 달의 마지막이고 한 주의 시작이 좀 아이러니한 월요일인데 일단은 장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7말 8초라고 하는 휴가철이 접어들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떠나는 분들이 많고요. 이에 따라서 이 여름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인데 지수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IT주들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28일 북한의 ICBM 발사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내기 추가 배치를 지금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사드 배치는 중국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터라 조금 회복하겠다 했는 중국 관련주들은 오늘 낙폭이 큰데요. 특히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실적도 안 좋은데다가 중국 관련 사드 문제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10% 가까운 낙폭이 현재도 나오고 있고요. 화장품 등의 소비 관련 주들도 역시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소형주들이 몰려있는 코스닥 시장은 여러 가지 대북 리스크까지 나오면서 투심이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치 못한 리스크들이 이렇게 하나씩 돌발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명히 2주 전까지만 해도 조정 시에는 무조건 매수 관점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이 조정 시에도 보수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지금 시장은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시점인데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현재 2394.46포인트입니다. 2400포인트가 무너진 상황이고요. 0.27% 낙폭이 있습니다.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일단은 2400선이 깨졌다는데 좀 시장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2398포인트 오늘 고점이고요. 장중 저점은 2390선입니다. 일단 2390선까지 위협을 받았던 순간이 있었고요. 다시금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이라고 하기 애매한 수준의 소폭 지수 오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2395포인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만 열심히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4,134억 원. 지난주에 이어서 비슷한 수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기관은
134억 원 중에 금융투자 쪽에서 3,384억 원. 일단은 지수가 빠지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투신도 포트 정리 차원에서 147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연기금이 12억 원 소폭 매도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대폭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개인도 지금 1,799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올라갑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주에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73,000원대부터 64,000원대까지 8,000원, 9,000원 정도가 급하게 빠져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1% 정도의 소폭 상승이 올라오고 있고요. 현대차도 일단 실적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중국에서 반토막이 났었는데 또 중국 사드 이야기가 나오니 현대차도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이 아니라 포스코가 시가총액 5위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33만 3천원대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6위부터 10위 체크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1.56% 하락하면서 시총 6위로 내려왔고요. 네이버 80만원 아직 회복이 안 됩니다. 삼성물산도 14만원 회복이 안 되고요. 삼성생명, 신한지주 모두 지금 금융주들도 어려운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만이 소폭 상승하고요. 현대모비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도 힘든 상황입니다. 3%대 비교적 큰 낙폭이 보입니다. LG화학, SK텔레콤, SK 모두 보합폭은 상승 흐름, 상승은 크지 않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낙폭이 더 큽니다. 650선 붕괴가 돼 있고요. 648.67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0.6% 이상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650포인트부터 무너져 내려와서 644포인트까지 좀 급하게 내려왔다가 일단 낙폭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650선 회복이 될지 이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121억 원 개인만 사고요. 기관이 13억 원 소폭 매도하고 외국인은 47억 원 팝니다. 기관은 금융투자 29억 원, 투신 36억 원, 연기금 4억 원 각각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기관이 매수로 포지션을 바꾸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 봤고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란불입니다. 특히나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 힘든 상황인데요. 일단 상장 신고식은 시원하게 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5만원 지켜주고 있고요. 소폭 하락 나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장 초반에 상승 흐름 가져가다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메디톡스가 낙폭이 크고요. 휴젤도 낙폭이 큽니다. 보톡스 관련주들 오늘 3, 4%의 낙폭이 보이고요. 군함도는 지금 4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CJENM은 1%대의 낙폭이 좀 있는데 일단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원들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리포트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상승하면서 9만원 가까워지네요. 코미팜 1.46% 하락하고 SK머티리얼즈가 오늘 4%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소폭 상승하고 신라젠도 100원 정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GS홈쇼핑도 상승하고요. 컴투스 하락합니다. 원익 IPS, SFA, 제일홀딩스 각각 400원, 50원, 100원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는데요. 일단은 60전 정도 하락하면서 1121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이슈를 살펴볼 텐데 이제 7월 증시에 대해서 그리고 8월 증시에 대해서 좀 크게 저희가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움증권 글로벌 전략팀의 유동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7월 리뷰부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보면 랠리가 굉장히 잘 갔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지난주 이번 주까지 보면 또 아니지만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점 지속적으로 경신을 했고요. IT주들도 잘 달렸는데 7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7월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7월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전반과 후반이 틀렸다고 보면 되겠죠. 전반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가능성, 그리고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부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한국 증시 굉장히 상승폭이
있었던 그런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월 후반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긴축 우려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조정이 나타난 현상이 있었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을 놓고 보면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표 업종인 IT 업종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상반과 하반이 많이 틀린 그런 한 달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8월에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건전한 조정이 나온 뒤에 8월에 다시금 고점 높이면서 2,500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변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글로벌 긴축도 있는 것 같고요. 뭐 대북 리스크도 있는 것 같고 8월 변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8월 달은 이미 조정이 좀 미리 왔기 때문에 다시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나타났던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북핵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외국인들의 매도 같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긴축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7월, 8월 뭐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계속될 겁니다. 이 기업 실적들이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예상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 증시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긴축 조금만 더 들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9월, 늦어도 한 10월 정도면은 미 연준이 긴축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뭐 지금 뭐 나오고 있는 FOMC 이후에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떻습니까? 8월 조정이 좀 미리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측면도 있는데 좀 점검을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뭐 지금 긴축에 대한 우려가 원래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아무래도 이제 유럽발이었죠. 양적 완화를 뭐 줄이겠다라는 그런 기대, 뭐 걱정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표상으로 놓고 보면 긴축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9월 달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준 자산 규모를 축소를 하면서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장단기 금리차를 확대를 시켜서 그만큼 경기 활성화를 이루게 되고요. 다만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긴축으로 갈 이유가 없고요. 이런 과정 중에서 기업 이익이 하락하면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한국 증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이번 주만 놓고 보면 7월 전체적으로는 상승을 했는데 지난주, 이번 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조정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해하시는 점일 것 같아요. 예상 지수 레인지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8월에 대한 전망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뭐 저희가 생각에는 지금 현재 나타난 조정이 거의 대부분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의 미리 우려를 반영을 해서 외국인 매도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적으로 놓고 보면 만약에 펀더멘털이 문제가 생긴다면 추가 하락폭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실 시점에서는 계속적으로 기업 이익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적정 코스피 지수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오히려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400포인트가 약간 깨진 상황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2,400 이하에서는 오히려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8월 말 될 때까지 2,500포인트 달성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밴드만 놓고 보면 2,300 80대부터 높게 보면 2,500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 성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2380선부터 높게 보면 한 2500선까지 8월 마지막쯤에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달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와 증시는 뭐 상관관계가 당연히 있을 텐데, 달러 약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121원 50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약세가 이머징 마켓이나 우리나라 같은 증시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게 통상적인데, 지금 상황은 또 수급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달러 방향성이 좀 궁금하고요. 수급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 부분도 좀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달러와 원화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달러만 놓고 보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달러 약세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10% 정도 절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여기서 이제 지금 90대 초 중반 정도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절하가 될 것이냐, 약세 구간이 나타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강도는 과거 7개월보다는 좀 더 더디어질 것 같고요. 적절한 환율 정도는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3 정도 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많게 보면 5% 정도, 더 높게 보면 10% 가까이 절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향후 1년 동안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 약세 구간이 나타나면 당연히 이머징 마켓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이머징 시장의 환율은 절상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만 놓고 보면 최근에 다시 111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120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유는 아시겠지만 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북한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환율이 추가적인 상되는 부분이 정도가 좀 더 약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계속적으로 한국을 더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지금 하되어 있다라는 논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적어도 5%, 좀 많이 보면 15%까지 절상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펀더멘탈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원화가 절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향후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월 다시 좀 돌아와서 여쭤보도록 하면 IT 종목들이 참 잘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조정이 좀 가파르게 살짝 나와준 국면인 것 같은데 8월에 또 이제 새로운 말이 달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IT 군 말고 내수나 다 기타 소비재나 어떤 종목들을 좀 유의해서 보는 군들을 유의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IT의 조정을 놓고 보면 지금 시장이 워낙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상승을 많이 한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IT 업종이 한국 시장을 리드를 할 거다는 거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IT 비중이 전체 코스피에 지금 35%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비중은 들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 이외에 다른 업종을 추가로 매수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저희는 은행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고 금융주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금리 차의 확대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또 코스피 시장이 좋으면서 전체적인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원자재 관련 부분이라든지 지금 달러 약세에 일어나면서 기본적인 산업재 같은 쪽에서의 이 유가 상승,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기업 실적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지주사를 활용을 하는 투자 패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주사들은 이런 산업재 쪽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 이외에 IT 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또 향후에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고 배당 상향이 높아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지수 상승을 하는 데에 견인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2,400 이하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든 업종 중에서 대표주를 들고 가시면 괜찮은 수익이 향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전략팀의 유동원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 연휴 기준으로 전기 대비해서 2.6% 상승입니다. 일단은 성장세가 계속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시장에선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는 매년 초봄에 높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GDP 74%는 개인 소비가 차지합니다.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연율 기준으로 해서 2.8%까지 높아지면서 미국의 성장을 이끌어왔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지금 좋게 보더라도 미국의 그 자동차 판매라든지 주택 판매 부분은 하반기에도 꾸준히 위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그 3분기 GDP 성장률은 2분기와 비슷한 2.4에서 2.7%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세제 개혁이라든지 부채 상환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보면은 최근에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개인 소비가 이런 상황 속에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흥국 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계속 증가만 할 수는 없는다는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목표했던 올해 3% 성장률 목표는 달성하기는 어렵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한 2.2% 정도 성장이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반기에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지게 된다면 세계 경제에도 분명히 긍정적일 것 같고 주가에도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맞게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네, 최근에 OECD가 산출하는 세계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미국만 빼고 유럽권이라든지 중국, 비자원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경기 확장세가 뚜렷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무역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2.5% 증가했는데 올해는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올해 우리의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달러 약세 그리고 원유 등과 같은 자원 가격 안정으로 인해서 리스크 선호 현상들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신흥국 주식이라든지 고수익률 채권들 같은 경우는 이 때문에 지금 강세장을 좀 만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가지 좀 불안한 점은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꺾이고 있고요. 또 8월 달에는 아무래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미국 잭슨홀에서 만나서 회의하는 회합이 있습니다. 24일부터 26일 사이에 개최가 되는데요. 보통 2010년 그리고 2014년 같은 경우에 미국과 유럽권이 금융 긴축을 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회합을 전후해서 FOMC 그리고 ECB 이사회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점을 기점으로 증권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테이퍼링을 추구한다는 이런 방침이 강조된다면은 앞으로 리스크 자산과 관련된 부분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 주가 또 시작이 됐고요. 새로운 달 8월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그리고 주목해서 봐야 할 이슈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볼까요? 네, 오늘 조금 전에 중국의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요. 51.4로 전달보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건설 부분의 지수만 상승했을 뿐 신규 주문 지수, 수출 지수, 그리고 수입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의 재고가 다시 적정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수출과 관련된 자본재라든지 소재 쪽에서는 아무래도 탄력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이번 주에는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고용 통계 등이 발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은 연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에 따라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환율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내일 발표되는 6월 PC 코어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플러스 1.3%로 전달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FRB가
물가 목표인 2%를 도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그 증시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7월달 ISM 제조 지수가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금요일날 발표되는 7월 실업률이 4.3%로 전달보다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미국의 소비 회복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중국 PMI 지수 얘기도 살짝 들었고요. 미국 얘기 들었으니까 지난 주말에 있었던 북한 관련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ICBM급 화성 14를 기습 발사를 했습니다. 사실 발사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은 좀 나오고 있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미 나오긴 했지만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한 구체적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11번째 미사일 발사가 이전보다는 좀 이례적인 모습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아무래도 산악지대인 자강도라는 점에서 미국의 감시 국가의 그 의표를 찌른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지역, 모든 장소에서 언제든지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미군의 그 북한 공격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방어벽을 두께 깔아놨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그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확인받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도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ICBM 발사 실험이라든지 핵 개발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렇게 북한이 ICBM급의 미사일을 쏘아 올리거나 핵실험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가에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주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오는지 이 부분 마지막으로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형 핵탄두 개발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형 핵 개발과 관련된 실험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4월달 북한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신흥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8월 위기설이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경기 민감주인 IT나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특히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주시장에서는 현금 비중이 높고 고배당 종목 쪽으로 투자 심리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주식보다는 채권이나 금 쪽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 달은 남북이 모두 군사 훈련기에 들어가고요. 또 각국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떼쓰는 미팅도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미중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 군사적인 긴장감이 고조된다는 점에서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쪽의 그 흐름이 형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평택 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입니다. 정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나올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고요. 일단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매수 사인을 했어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선물 매수도 홀딩하라고 제가 조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반등이 나온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까지는 어떻게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하락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선물지수가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제가 깔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코스피가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내일은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오늘 만약에 플러스가 안 나온다 그러면 내일 정도에는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반등 시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수요일이 아마 변곡점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조정은 시작됐어요. 조정은 시작이 됐고, 다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조정보다는 혼조세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 주시느냐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잘 갔던 업종, 잘 갔던 종목을 살짝 밀렸다고 들어가기보다는 확실하게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쪽으로 배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후에 조정은 나오지만 그래도 지수나 흐름이 좀 단기적으로 좋을 것이다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나 테마를 좀 저희가 눈여겨볼까요? 네, 오늘 업종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종인데요. 통신업종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오는 상태라서 아직은 매도하기는 좀 아쉽고요. 조금 더 이따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없는 분들은 굳이 이 가격에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역시 방위산업주가 오늘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거의 2달 다 됐죠. 그때 이제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어차피 미국은 딜레머다. 왜 딜레머냐? 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방위산업계에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안보에도 중요한데요. 미국의 딜레머는 그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선제 공격을 하자니 반드시 외국인과 한국인의 피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머뭇거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 사실 걸려요. 근데 또 반대로 북한 체제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국제사회에 나쁜 교훈을 줘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북한을 선제공격 하자니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인명피해가 있으니까 그게 가장 주저하는 이유고요. 그렇다고 협상에서 인정하자니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김정은이가 영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볼 땐 그래요. 북한이 명분 만들어주기 원하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그동안 해왔던 시험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또 한 번 이렇게 계속 출렁거리고 있어도 테마주로서는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들을 볼까요? 네, 우량주는 만도입니다. 만도는 보유자는 계속 보유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중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간 밀리면 더 매수하시고요. 아니면 지금은 약간 늦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보유자 매도하세요. 왜 그러냐면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N 테마주 같은 경우에 코나이입니다. 코나이는 보유자는 계속 홀딩하세요. 미보유자는 지금 따라가는 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 관점을 제가 전달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마제스타입니다. 이 종목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해 주시고요. 없는 분들은 매수하고요. 가격대는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가능하면은 마이너스권에서 접근해 주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마무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7월의 마지막 날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계속 배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조정받은 종목이 아니라면 일단 자동차 쪽에 배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낙폭과대주들 저점 찍고 올라오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지수도 물론 중요한데 지수보다는 전체적으로 등락 현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플러스 5% 이상 종목 몇 개인가 이걸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주식 비중은 대략 한 50%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여러 가지로 장중에 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일단은 이 시간을 진행하겠고요. 이제 저녁 방송은 뭐 항상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회가 닿는다면 장중에 언제든지 또 연결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 있다고 들었는데 무료 방송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8월부터 매주 일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샘플러스에서 무료 방송합니다. 그래서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월화수목금 밤에 9시부터 10시까지 하고요.
토요일 날 뭐 서울경제 TV에서 행사하는 거 나가고요. 일요일 날 또 무료 방송까지 합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냥 이게 즐거워요. 제가 가진 재주를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요. 제가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는 정말로 그 서울경제 TV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저는 전문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있는 거 모든 거 다 드리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호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쭉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함께하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가 돼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